새롭게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가지 일을 해야 된다. 메인은 변화와 쇄신이고 두 번째 일은 이재명이 이런 꼼수를 차단시키는 거다. 이게 했는데 엉뚱한 데다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한심하기 짝이 없는데 자, 여러분들 당원 게시판 논란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팩트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리도록 하는데요. 자, 감독님 방금 전에 뭐 채널에서 뭐 단독 기사 나왔던 거 한번 좀 올려봐 주세요. 이 보니까요. 그 국민의힘에서요 한동훈 대표 본인과 가족 5명이죠. 뭐 부인, 뭐 장인, 장모, 뭐 어머니, 뭐 딸, 뭐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 1068건이에요. 1068건을 다 전수조사를 해봤더니 비방이라고 대통령 부부 비방 글이라고 볼 수 있는 게 12건에 불과했다. 12건에 불과했다 하는 겁니다. 이 기사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당 지도부 차원에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한 대표와 가족 이름으로 당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 총 숫자를 세어봤더니 1068건이었다. 이걸 전수조사를 했다. 근데 한동훈 명의로 쓴 거, 그거 중에 뭐 욕설이라든가 비방이라고 할 수 있는 게 12건이었고, 나머지 가족 5명이 쓴 거는 907건이에요. 907건인데, 보니까 사설 신문 기사를 그냥 단순히 링크만 해놓은 게 250건이고, 격려를 해놓은 게 194건, 김경수 복권 반대, 또 그때 정점식 정치의장 사퇴 촉구, 단순한 정치적 견해 표명 해갖고 요것이 463건, 463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희들이 쭉 조사를 해본 결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우리 구자룡 변호사께도 이제 요거를 이제 같이 좀 하나하나 보셨잖아요. 하나하나 좀 볼까요? 하나하나 좀 분석을 해볼 게 있는 게 네. 일단 극우 유튜버라고 해야 되나요? 극우 유튜버 맞죠? 그렇죠. 뭐 그쪽에서 의혹 제기할 때 팩트대로 의혹 제기를 하지 않아요. 뭐 1000건 이상의 비방글이 있다는 식으로 한 것 자체가 맞지가 않아요. 그 중에서 문제가 되는 글을 추렸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뭐냐면은 A라는 사람이 무슨 글을 올렸고 이게 뭐 어떤 내용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뭐 수사하자라거나 누군지 밝히자거나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근데 거꾸로 해요. 전체의 숫자를 그냥 뭉뚱그려서 때려박아가지고 전체가 다 문제 있는 글인 것처럼 일단 왜곡을 시켜놓고 그거에 관련된 사람을 다 털자. 거기에 대해서 관련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도 털자는 얘기밖에 안 돼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까보면은 지금 비방이라고 한 건 또 사실 좀 맞진 않아요. 비판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이제 12건이잖아요. 그럼 그 12건에 대해서 뭐가 문제된다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뭐가 문제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수사가 필요하면은 뭐 수사를 한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누군지 실제 그 이름이 실제로 누군지 알아보자.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근데 전체를 뭉뚱그려가지고 이 논란이 있고 이게 비방글이니까 한동훈 가족명이 동명이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일단 다 까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감독님 어제 MBN 그 저녁 메인 뉴스 때 보도된 거 한번 띄워봐 주세요. 참 이거 어이없는 어제 보도가 나왔어요. 참 어이없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게 뭐냐 하면요. 그 장성철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어디 라디오에 나와서 주장을 한 건데 당원 게시판에 글을 쓴 한동훈 가족 명의로 글을 쓴 사람이 제3자다. 임모 씨라고 하는 제3자다. 임모 씨라고 하는 제3자다. 근데 가능성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그 임모 씨가 가족들의 명의를 도용을 해서 썼을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는 가족들이 임모 씨에게 다 개인정보 모아서 가족들의 개인정보 모아서 다 넘겨주고 네가 작업 좀 해달라.
네가 작업 좀 해달라. 저게 MBN에 저거 보세요. 얼마나 한심한 기사가 그 보도가 나왔습니까? 제3자 작성 주장도 나왔다. 그리고 저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된 거예요. 그냥 뭐 그러면 사람들이 야 이거 심각하네. 아니 근데 일단 네. 장성철 씨는 당에 있지도 않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당 사람도 아니고요. 그 사람도 이제 뭐 장해찬하고 똑같죠. 그냥 외부 인사인데. 그러니까 근데 네. 지금 당원이 어떻게 돼서 뭐 글을 쓰고 말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당에서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사하거나 확인할 수 없어요. 근데 외부 인사가 저게 누군지를 알고 제3자한테 맡겼네 어쩌네를 어떻게 알아요? 근데요. 예. 저게 이제 여기서 굉장히 제가 중요한 팩트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냐면요. 임모 씨는 네. 어제 기사 저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20대 남성인데 네. 이 대통령 그 살해 협박을 했습니다. 아, 그거? 대통령 부부를 죽이겠다. 죽여버리겠다. 이 살해 협박을 해가지고요. 네. 이 건은 이미 요번에 한동훈 및 그 가족 명의 이 건 훨씬 이전에 네. 이거는 테러 위협이잖아요. 그렇죠. 이 테러 위협이라고 지금 한 대표 그 저 당 게시판 관련된 거는 서울 경찰청의 사이버 수사대로 이게 고소 고발이 많이 접수가 되고 거기서 수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지금 임모 씨 건은 네. 완전 별건이에요. 네. 완전 별건이고요. 수사는 이미 하고 있잖아요. 예, 그거는 경기 남부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경기 남부청에서 하고 그거는 이제 테러 방지 차원에서 한 거예요. 테러 방지 그렇죠. 차원에서. 그렇죠. 아, 누가 살해 협박글을 올리면 바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 그래서 그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받아서 그 당에서 거기 그 개인 정보를 압수수색 영장이 나오니까 제공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 정당법상에 보면 당원인지 아닌지 당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건 딱 세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나왔을 때. 그래서 그거는 제공을 했어요. 그렇죠. 제공을 해가지고 임모 씨라고 신원이 특정이 된 거야. 20대 남성. 근데 그 건하고 요번에 이 당 게시판 건하고 완전 별건이고 수사 주체도 이쪽은 서울청이고 이쪽은 남부청이고. 경기 남부청. 근데 MBN이라는 언론에서 이거를 엮었구나. 이렇게. 그거를 헷갈려가지고요. 아, 참. 그거를 헷갈려가지고 저런 기사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부터 네? 얘기했잖아요. 다른 거 상관없는 거를 뭉개 가지고서 그거를 근거로 삼으면 그걸 조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가지고 동명이인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그거를 IP를 까자 이런 식으로 가면 이건 폭력이죠. 이거 불법이에요. 그렇게 가면은. 네, 그렇죠. 예전에 한번 그 웃기는 얘기로 한동훈 대표 그때 뭐 물러났을 때 이제 홍준표 이름으로 화환 왔던 거 아세요? 부러워서 그랬다. 홍준표 이래가지고 이게 홍준표 이름으로 어떨 때 누구 화환이 왔다고요? 그 홍준표 이름으로 화환을 보내요. 어디다? 그뭐 정확히 얘기하는데 부러워서 그랬다 네. 이러면서 한 대표 시기 질투나니까 맨날 까는 거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네티즌이나 이런 분들이 그 화환 주문할 때 이름 이렇게 불러주는 대로 적잖아요. 네. 이제 그런 식으로 그게 홍준표라고 생각은 안 하잖아요. 동명이인도 있고 그렇죠. 누가 패러디 차원에서 그랬을 수도 있고 동명이인일 수도 있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 이 이름이 일치하는 것 같으면 다 누군지 한번 신상을 공개하자라는 거는 영장주의고 뭐고 다 법을 뒤로 던져버리고서 그냥 공격에만 혈안이 돼 있는 거죠. 이게 만약에 제공을 하거나 감사 차원에서 공개를 할 경우에는 당 전체가 불법이 돼 버려요. 그리고 지금 그 필요성을 주장하는 거는 상관이 없는 거라니까요. 방금 부총장님 말씀하신 거대로 그 임모 씨에 대한 거는 명백한 테러 위협이기 때문에 이미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네. 당내에서 그런 문제가 있다라며 하면서 한동훈 가족하고 동명이인이 있으면 요것도 까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걸 섞어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저 MBN의 저 헛기사도요. 그런 공작에 그 현혹된 거예요. 부안해동한 기사예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그리고 지난번에 의원총회에서 네. 이 문제를 논의를 했잖아요. 당원 게시판. 네. 근데 적지 않은 의원들이요. 이 대통령 살해 협박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이런 것도 있으니까 당무감사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법도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거는 당원에 대해서는 당원이 가입할 때 그 정보 제공에 대해서 동의를 하거나 이러잖아요. 네. 당원은 당비를 내면서 권리가 있는 분들이지 의무가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정보를 수집했을 때는 그 수집 범위 내에서만 써야 되기 때문에 아까 얘기하셨듯이 법원의 영장 없이 그냥 우리가 그걸 오픈하고 다른 목적으로 쓰면 다 불법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까자는 분들은 자기들이 그거 뭐 배지 각오하시고 본인들이 까든가 지금 말 안 되는 얘기라 가지고 자, 납득이지 다시 한번 않죠. 정리할게요. 그 대통령 살해 협박 글을 쓴 그거는 이 사건과 완전히 별개의 이 사건이고요. 그건 이미 경기 남부청에서 수사를 대통령 테러 방지 및 경호를 위해서 이 사람 그저 특정됐다고 어제 TV조선에서 보도까지 나오고 근데 요번 당원 게시판 건하고는 완전히 다른 건이라고 TV조선에서 저 기사가 나왔는데도 일부 언론에서 헛기사 쓰는 거예요. 그렇죠. 마치 연관이 있는 것처럼. 그래요. 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그 비방 글이다라고 할 만한 게 12건이잖아요. 네. 근데 그게 참 공교롭게도 한동훈이라는 이름으로 올라왔대요. 네. 근데 그냥 제 취재로는 한동훈 대표님이 그 사이트에 가입이 아마 안 돼 있을 것 같은데. 안 돼 있어요. 그죠? 안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1068개인데 예. 한동훈 명의로 쓴 게 161개예요. 예. 161개 중에 네. 비방이라고 할 수 있는 게 12건이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한동훈은 이 한동훈 대표가 아니라는 게 확인했잖아요, 본인이.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지금 거기 사이트에 가입도 안 돼 있어서 그건 완벽하게 다른 사람인데 네. 그 사람이 쓴 거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동명이인이라는 게 확실하잖아요. 네. 근데 왜 그걸 지렛대로 해가지고 문제 없는 글까지도 다 까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이거는 그냥 폭력인 거고 불법인 거니까 주장할 때 그 글이 뭐 때문에 문제되고 뭐가 불법인 건지 그래서 그거 가지고 영장을 받아오면 그럼 오케이예요. 근데 영장을 받기도 전에 당에서 그걸 까자? 그러면은 누가 당원으로 가입합니까? 그래서 이게 보니까 가족 5명이 쓴 게 907건인데 그 중에서 수위가 제일 높은 게 뭔지 아세요? 어떤 거죠? 수위가 제일 높은 글이 언론에도 소개가 됐는데 네. 공적 마인드 최고의 정치인 한동훈이다. 지 마누라 지키는 독선불통 윤석열과 범죄 비호군. 요게 제일 뭐라고 할까 문제의 소지가 있는 907개 중에 가족 명의의 907개 글 중에 가장 문제의 소지가 있는 거. 그래서 일부 언론에 소개가 된 게 지금 요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뭐 범죄가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저도 처음에는 이제 기사를 따라가다가 하도 막 사람들이 뭐 살해 협박글도 있네, 뭣도 있네 막 이러길래 그런가 했는데 보니까 부총장님 말씀대로 그거는 아예 다른 사람 다른 건이고 뭐 비방글이 있네 그랬는데 1000건 얘기해서 아니 그렇게 만나 했더니 그것도 아니고 다시 또 12건으로 줄였는데 수위가 저거고 그럼 더 어쩌라는 그 비방글로 볼 수 있는 게 딱 그 저기 1068건 중에 12건인데 한동훈 명의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은 상관없고 그러니까. 가족 그 907건 중에 제일 심한 게 지금 뭐 공적 마인드의 최고 정치인이 한동훈이고 윤석열은 마누라 지키는 독선 불통이다. 뭐 요 정도예요. 근데 그러면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은 저 정도는 사실 형법적인 문제를 논할 수가 없거든요. 논할 수가 없는데 만약에 저거에 대해서 신상을 한번 까보자라는 논리가 성립될 것 같으면 당원 게시판에 있는 글들은 다 신상을 까야 돼요. 그렇죠.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그러면 오히려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좌동훈이네 어쩌네 하면서 비판글이 저거보다 수위가 센 게 더 많은데 훨씬 많죠. 그럼 그분들도 같이 공개하자는 말이 되거든요. 그건 아니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요. 한동훈 대표 까는 그 이런 게 있어요. 이 미친 개는 정신 못 차렸니? 이 빨갱이 한동훈 개 병신 꺼져. 빨갱이 한동훈 시방새야. 이거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읽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쓰레기 나가라. 개 한심한 놈아. 지는 정도 개 털듯 개 털릴 거다. 이건 범죄죠. 이건 범죄죠. 이건 명백한 범죄인데 왜 근데 다른 분들이 왜 이런 거는 문제 삼지 않고 왜 그 표적을 정해가지고 아까 그 정도 수준의 글을 공개를 하자라고 하시는지. 그리고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요. 또 대통령 욕하는 게 뭐 이런 게 있어요. 윤석열 돼지 멱이나 시원하겠다라고
뭐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러면 민주당 그 당원 게시판에 대통령 까는 글은 문제 삼지 않고 예. 국민의힘 여기서는 문제 삼다? 이게 뭐죠?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여러 가지로 정치적으로도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근데도 말을 이렇게 자꾸 하는 사람들은 바라는 게 있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 보면은 이 이간질을 계속하고 한동훈 대표를 흔들어 가지고 자기가 이득을 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예. 장해찬 전 최고 같은 예. 경우에도 이게 당으로 들어오고 싶으면 스트레이트하게 들어오고 싶습니다. 전에 제가 탈당하면서 해당 행위했던 거에 대해서 석고 잘못했습니다. 대제해야죠. 그런 식으로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이런 식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게 그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게 너무 좀 짜네요, 솔직히. 그리고 안쓰럽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팩트가 아까 대통령을 찔러 죽이겠다 해갖고 신원이 특정된 20대 청년 임모 씨 있지 않습니까? 네. 임모 씨가 그 찔러 죽이겠다는 글 말고도 대통령을 막 욕설 비방하는 다른 글도 있어요. 그런데 경찰이 딱 요 한 건으로만 의유를 한 거예요. 예전에 또 그런 것도 있지 않나요? 네.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테러했던 사람이 어느 당의 당원이냐 뭐 이런 거 조사하려고 했던 거 근데 있었는데 그 당적 보유 여부 확인 안 해줬습니다. 그때도 안 했잖아요. 네, 그때도. 당적 보유 여부 확인을 안 해줬어요. 맞아요. 네. 그거는 당의 원칙이에요. 음. 왜냐하면 당원이 주인이고 당원을 보호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막 신상도 막 돌아다니고 개인정보도 막 그렇게 우습게 여기는 당에 당원들이 가입을 하고 활동을 해주실까요? 그러니까 당적을 확인할 수 있는 건 딱 세 가지 케이스인데요. 지금처럼 수사기관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나왔을 경우 또 재판 진행 과정에서 재판에서 요구가 있었을 때 그렇죠. 그다음에 선관위에서 확인 요청 들어왔을 그렇죠. 때 이럴 때 이 세 가지를 제외하고는 그 당적 확인을 해줄 수가 없어요. 정당 법상. 예.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법 원칙을 지키는 것 때문에 확인 안 하는 거를 또 막 뭐가 있는 듯이 이게 있는 듯이 이렇게 조작 왜곡하는 게 그게 나쁜 거예요. 법대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만약에 수사 진행될 때 이게 뭐가 건이 된다라고 해서 법원에서 영장 해가지고 하면 확인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 미리 까라는 건 불법을 하라는 건데. 그러니까요. 네, 그건 말이 안 되죠. 예.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이게 이제 왜 한동훈이 뭐 구린 데가 있어갖고 평상시에 한동훈답지 않게 뭐 이렇게 명백하게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뭐 이렇게 하면 되지. 왜 평상시 한동훈답지 않다. 또 많은 또 언론 기자들이 저한테 그거 갖고 엄청 좋아요. 왜 평상시 한동훈답지 않다. 근데 익심 논란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익심 논란 때도 일부 극우 유튜버 뭐 이런 사람들이 이거 의혹 제기를 했잖아요. 네. 의혹 제기를 했는데 그때 한동훈 대표가 답을 했어요? 안 했죠. 안 했죠. 그때도 안 했죠.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계속 펌프질을 해대고 뭐 하고 하니까 한동훈 대표가 그 익십을 한 이유는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면 일이 더 커질 것 같아서 안 했다. 이렇게 짤막하게 해명을 했더니 또 뭐 거기서 끝납니까? 그거 해갖고 그 뭐 5자리 보냈다는 거 전문이 다 까가지고 결국 그렇게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번에 명태균 사태 이거 보면서 그때 한동훈이 익십한 게 익십을 안 했으면 정말 당 자체가 완전히 쑥대밭이 됐을 수도 있겠구나. 그렇죠. 공천 개입 뭐 등등 김건희 여사가 오히려 더 위험해지는 거예요. 위험하죠. 예. 그러니까 이게 얘기가 진행되면은 안 되는 대화니까 일시비를 했던 거고 그거에 대해서 공개됐을 때도 온갖 음해가 있을 때도 이 논란이 커지면 나도 그렇지만 김건희 여사도 곤란하니까 혼자 그냥 뒤집어 썼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 기자분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자면 평소에 한동훈대로예요. 법을 지키잖아요. 법대로잖아요. 법을 지키는 모습이고 그때 자기가 감수하면서 더 큰 논란을 이렇게 쌓아안고 가려는 모습이 똑같아요. 그때 제가 기억이 나는 게 CBS의 그 김규환 씨가 막 온갖 얘기를 막 했잖아요. 김규환이가 그 CBS 라디오에서 처음으로 그 익심 논란을 제기했죠. 그 앞뒤로 해가지고 한동훈 대표 곤란할 만한 얘기를 엄청 했는데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엔 비대위 활동이나 이렇게 해서 제가 당사자로서 아는 것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건 너무 허위 사실이다 싶은 거는 제가 한동훈 대표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데 조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한동훈 대표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그거 상대해줘서 한 번 더 언급되게 할 필요 있겠어? 이러시면서 넘어갔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거였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벌써 뭐 당사 앞에서 한 3차례인가 뭐 한 것으로 뭐 파악이 되는데 한동훈 대표를요. 예.
아까 뭐 제가 읽어드린 그 정도는 아니고 개 XX, 예? 개 XX. 그래서 개 XX로 시작해서 개 XX로 끝나요. 예? 저기 그 우리 국민의힘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렇죠. 외부 세력이 외부 세력. 근데 예? 뭐 자기들이 이렇게 할 때는 표현의 자유고 예. 남들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한동훈 대표 공격하기 위해서는 뭐 법도 없는 거예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것도 없고 정당법도 없고 그냥 막 법도 무시해서 까라 그러고 이게 예.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자기들이 지금 범죄에 해당되는 행위들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비방글을 그렇게 문제 삼을 것 같으면 법적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은 윤 대통령께서 고소를 하셔야 돼요. 왜냐 이거 모욕죄니까. 그렇죠. 모욕죄는 친고죄예요. 예. 모욕죄는 친고죄라 갖고. 근데 한동훈 대표 이건 온라인상의 익명 게시판도 아니고 그냥 오프라인 집회에서 얼굴 다 내놓고 그냥 마이크 잡고 한동훈 개 XX 이런 사람도 한동훈 대표가 건드려요? 안 하잖아요. 안 건드려요. 그렇죠. 예. 근데 이거는 제가 그래서 온갖 정치인의 평판에 대해서 막 글들이 막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 치면 다 나오잖아요. 네. 근데 유독 이걸 하는 거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 나쁜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참 제가 이 당내 사람들도 아니고 당 밖 외부 세력 이 윤한 관계가 개선되는 거를 원치 않는 사람들. 그래서 저는 아까 첫 번째 주제하고 연결되는 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선고가 났을 때 제가 그때도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 그런 사람을 퇴출시키지 못한 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반성해야 되는데 사법까지 가게 된 거에 대해서 그거에 이제 뭐 자기들이 뭔가 한 듯이 마음 편해져 가지고 정말 한동훈 흔들기 딱 좋은 날씨네 뭐 이런 느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나 보다. 지금 뭔가 좀 숨 좀 쉬어지나? 이래가지고 여유 생기고 나니까 당내에서 지금 흔들기 하나? 진짜 국민들이 보면 얼마나 실망할까. 저기요 장해찬 씨는 막 이렇게까지 얘기했잖아요. 그 5명의 가족들이 뭐 1분 간격으로 쭉 다는데 그 각자 뭐 시간 딱 맞춰주고 딱 스탠바이 하고 달았겠느냐. 아마도 그러니까 이쪽 장인 장모 또 뭐 한동훈 대표의 모친 이런 걸 다 모을 아들 딸 뭐 모을 수 있는 게 진은정 변호사 아니냐. 그러니까 진은정 변호사가 몸통에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잖아요. 그럼 장해찬은요 진은정 변호사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이걸로 고발을 하면 돼요. 그렇죠. 고발 못해요 장해찬은. 그렇죠. 왜 못하겠어요? 그 고발했다가 무고되니까 쫄아갖고 못하는 거예요 장해찬은. 왜냐면은 장 최고에 대해서는 하나 짚을 게 지난 전당대회 때 한동훈 여론조성팀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건 무슨 뭐 그때도 드루킹 얘기했을걸요. 드루킹 그런 얘기 했었어요. 그 얘기 싹 날라갔어요. 싹 날라갔어요. 제가 그때도 그랬어요. 그게 진짜면 다 그냥 뭐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된다. 본인도 잘못한 거 있으면 자수하시고 한동훈 대표도 그런 거 있으면은 다 까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제 와서는 그 얘기 싹 입 씻고 아무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렇게 그냥 전례가 있잖아요. 거기서 신뢰를 잃었는데 지금의 의혹 제기가 저는 좀 그래서 더 안쓰러운 거죠. 정말 안쓰러워요. 그냥 안쓰러워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에 의한 분탕질. 이 정치적 분탕질입니다. 근데 거기에 부안해동하는 사람이 있다. 그 임모 씨 사건은 대통령 살해 협박은 전혀 관계가 없는 건인데 의원들 중에 말이죠. 이거 의혹 제기하는 의원들 중에 당원 게시판에 들어가 보지도 않은 사람도 많아요. 많죠. 그리고 그런 거 전혀 연관이 없는 걸로 막 연관해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심각한데 그러니까요. 자체 감사라도 해야 된다? 진짜 그래서 그냥 이거 하는 사람들의 그 나쁜 의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했고 그 사람들이 예전에 했던 거 장최고의 그때 여론조성팀 이런 거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본인도 지금 버린 거 근데 그때는 얼마나 뭐가 있는 듯이 피웠었어요. 똑같다. 그리고 장최고는 그냥 전공법으로 그렇게 다시 쓰임을 인정받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너무 지금 그러니까 이 참 한때 그 청년 정치인으로서 촉망 받던 사람이 이렇게까지 흑화가 돼가지고 참 개인적으로 참 안타깝습니다. 마음이 안타깝고. 아파요. 근데 뭐 장해찬 씨도 그렇고 이게 이제 좀 그 집회를 주도한 세력들이 주로 이제 자통당 계열 아니에요. 자통당 계열 사람들이 그 뭐 한동훈 대표에 대한 참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 쌍욕. 그러니까
뭐 그런 사람들을 보수라고 해야 되는지는 좀 모르겠어요. 보수라고 할 수가 없는 품격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든 이런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그 펌프질을 해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저희들이 이제 이 이재명 대표 이 재판이라든가 변화와 쇄신이라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일일이 건건히 대응하면 이게 자꾸 커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저기 하려고 했는데 일부 언론들도 이제 부안노동해가지고 이 기사를 키우고 있어요. 키우고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된 이상, 정확한 팩트 체크를 하고 네. 정확한 팩트 체크를 통해서 CCTV를 명명백백히 가려야 되겠다. 이렇게 돼서 오늘 저희들이 그런 그 자체 조사 결과 뭐 이런 것도 이제 여러분들께 설명도 드리고 또 언론에도 저렇게 이제 보도가 되고 뭐 하는 겁니다. 예. 이제 많은 뭐 이렇게 궁금증들이 좀 해소되셨을 거라고 봅니다. 자, 저희는 이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